요즘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하신 분들도 반은 갈라서는 마당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배우자 선택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요, 나는 어떤 배우자에 해당하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요, 크게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덕목이 배우자로서 자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책임감과 의존성. 이 2가지 밸런스입니다. 부부는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서로 의존하고 협력해 가면서 운영해가는 주체예요. 그럼 주체자로서 내 역할, 내 과업을 오롯이 책임지는 이 책임감은요, 어느 조직이나 필수 덕목이에요. 근데 책임감은 없고 상대에게 의존만 하려는 여자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사실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대로 의존하시던 분이 결혼한 이후에 남편에게 그대로 의존. 사실 이건 의존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여자분들 만나면 남성분들 평생 이 여자 아빠 노릇하면서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취집하려는 여자 거르려고 하시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건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온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함을 의미해요. 내 생존, 내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자인가, 이걸로 우리가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력, 내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죠.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능력. 자, 내 감정을, 내가 느낀 기분 나쁜 거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 왜 기분 나빴지? 이러면서 내 감정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성, 이런 여성이면 책임감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과잉 보호하고 과잉 헌신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책임감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이 부분들 잘 신경 써서 키워야겠죠. 반대로 너무 높은 책임감 있고 의존성이 또 과도하게 낮으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어릴 적 부모님한테 좀 의존하고 싶고 기대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게 안 됐어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셨다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의존했다가 좌절됐다든지 혹은 차별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내가 의존했다가 거절되고 상처받은 그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의존을 안 해버려요. 이렇게 의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도 어렸을 때 그 거절되었었던 두려운 마음, 그게 그대로 느껴지면서 쉽게 하지 못하세요. 이런 분들은 같이 살아도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걸 안 하죠. 왜?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근데요, 내가 의존을 하거나 부탁을 해야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한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내 여자의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이 삶에 엄청 큰 활력이고 동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분들은 사랑을 느끼는데, 내 여자가 이걸 안 해주면 나는 불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이 가정, 내가 과연 이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나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해요. 이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남성분들 주로 상담하면서 자수성가하신 이런 분들을 뵙게 되면요, 이런 분들 책임감은 엄청 높으신데 의존성이 억압되신 분들 많이 봬요. 이런 분들은 누가 나한테 부탁하고 의존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왜? 나는 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데 너는 왜 혼자 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 결혼 왜 해요?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이런 성향이라면요, 의존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떻게요? 의존해도 괜찮아. 응? 부탁해도 괜찮아. 그리고 거절되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설득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게 동시에 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여자가 이렇게 책임감은 너무 강한데 의존성이 낮다, 이러신 분들은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책임감 낮은 여성보단 나아요. 이런 분들께는요, 나한테 부탁하고 의존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 책임감과 의존성, 이 2가지 덕목이 저울에 이렇게 수평을 이루듯이 한쪽이 크게 치우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결혼해도 괜찮은 자질을 갖춘 분들이다. 자, 2번째는요, 수용력과 포용력입니다. 이 2가지는요,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부부 상담하면서 남편분이랑 아내분이 각각 오셔서 막 서로 결혼 생활에 힘든 부분들 막 토로를 하시는데,
쭉 듣다 보면요. 한 분이 내가 가진 기준이 반드시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내가 옳을수록 어때요? 상대는 틀려야 돼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싸울 일이 진짜 많이 생기는데 이때 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이 수용력과 포용력, 이 두 가지 항목이에요. 수용력이 뭐예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그 상태를 인정하고 싸우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 가치관에 반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인데요. 이걸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랑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배우자의 우리 사소한 습관들 있잖아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태도. 변기 뚜껑 문제로 맨날 싸우고 치약 쓰고 뭐 어디서부터 짜냐, 왜 뚜껑 안 닫냐, 양말 아무데나 벗어 던지냐 이런 것들로 초반에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때 이걸 일일이 고치게 만드는 것보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내 실수나 잘못을 피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수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신다든지 혹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내가 실패했거나 실수했을 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좀 피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생겨요. 왜? 무섭고 혼나기 싫으니까. 또는 부모님의 사랑이 또는 관심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표현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 잘 듣거나 높은 성적을 이뤘다든지 성취가 높았을 때만 내가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줬다. 이런 경우에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요, 나는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수용을 못 받네. 뭔가를 잘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믿게 돼요. 그럼 자아 존중감 좀 떨어지면서 자기를 수용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런 수용은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믿음, 또 지지를 표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발달이 되는데요. 이게 부족한 채 자라났다면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선 저희가 이런 내담자분들께 스스로 나에게 이런 영향이 있었음을 우선 자각을 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 성인이 된 내가 부족한 나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해드려요. 이렇게 자기 수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이나 상황을 포용하는 태도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포용력은요, 상대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그것을 환영하는 긍정적인 감정과 적극적인 태도가 더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또 포용력은요, 상대와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인데요. 결혼 생활에서 나와 180도 다른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같이 성장하는데 이 포용력이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남편이 시간과 규칙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저는 좀 즉흥적이고 남편에 비해서는 이런 시간 개념도 좀 부족해요. 어땠겠어요? 처음에 엄청 많이 싸웠겠죠. 근데 이 갈등 끝에 저희가 터득한 방법은요, 남편은 저한테 약속 시간 말할 때 한 1시간쯤 땡겨서 말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약속이나 가족 모임 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늦지 않게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가 맞네 틀렸네 이게 아니라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맞춰가고 어떻게 서로 성장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이 같이 더해졌을 때 부부가 더욱 신뢰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은요, 신혼 생활, 그리고 출산, 아이를 키우는 양육, 그리고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를 겪어요. 근데 이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포용력, 이게 상황이나 상대에 대한 변화를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척도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정 내에서 내 배우자가 가장 우선순위인 태도입니다. 자녀나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1순위가 아니라요,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가 1순위, 이런 태도요. 자,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너무 나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엄마나 아빠 혼자서 키워내고 또 생존해 나갈 수 없어요. 따라서 나와 내 자녀 모두 생존할 수 있도록 부부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서로에게 헌신하고 공유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내 배우자가 우리 가정의 공동 책임자잖아요. 책임자들끼리 서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의존성과 책임감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관계.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진화적으로 책임감이 높고 서로에게 잘 기대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요즘은 아이가 우선순위로, 그렇게 아이가 1순위로 가정이 돌아가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는데요. 어린아이는요, 어른을 책임질 수 없어요. 어른은요, 아이에게 의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위주로만 이렇게 가정이 돌아간다고 하면요, 중심을 잃은 배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사실 어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회성도 어른보다 낮아요. 이렇게 사회성 제로인 아이들을 어른인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수용력과 포용력이 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수용력과 포용력이 낮은 사람은요, 양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수용력과 포용력이 낮은 사람을 기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수용력과 포용력이 낮은 사람은 양육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내 아이의 부모로서 부적합하고, 그럼 기피해야 할 이성이 되는 거죠. 생존과 번식 관점에서 봤을 때 번식을 잘 이뤄낼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우자감 1순위는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감과 의존성의 균형을 맞춘 사람, 그리고 수용력과 포용력이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있죠. 그 중에서 반은 요즘 막 이혼하신다고 하죠. 이런 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또 뭘까요? 역시 책임감과 의존성, 이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수용력과 포용력, 이걸 높이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이혼 위기에서 우리가 좀 쉽게 벗어날 수 있고요. 부부 상담은 사실 이걸 조율하는 작업이에요. 심리상담사로서 결혼해야 할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책임감과 의존성의 밸런스, 그리고 수용력과 포용력 높은 거,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우선순위인 태도. 우리가 이걸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건 알아가면 되잖아요. 배우지 못한 건 배워가면 되고,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배우는 것 또한 안 하려고 하는 태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배우자로서 거르셔도 됩니다. 배우자로서 내 여자는 어떤지, 그리고 나 또한 배우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걸 서로가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지 못한 걸 배워가고 모르는 걸 알아가고 싶은 분들께 저희 하우투라이프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성장하면서 싫어하던 것도 좋아하는 남자, 못하던 것도 잘하는 남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상 하우투라이프 부소장 신아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